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에 합격을 해서 서울에서 이제 근무하게 된 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은 작년에는 제 소개를 우선 먼저 할게요. 올해 저는 이렇게 이제 점수를 받았는데, 제가 작년에는 이제 최탈을 하고 나서 이제 한 3월쯤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강의는 3월부터 6월 직강 나오기 전까지 기본 이론이랑 기출을 인강으로 듣고, 그리고 다시 하반기 패키지로 이제 직강을 그때 나와서 수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1차에서 컷에서 5점이 높았는데, 이게 전공을 잘 봤어요. 교육학은 제가 우선 N수생이에요. 그래서 교육학은 매년 정말 너무 점수가 안 나와서 작년에 최탈을 하고 나서 차라리 나는 전공을 더 높이자라는 마음으로, 교육학은 정말 해도 안 나와서 해서 이제 교육학이 15.67이 나오고 전공이 57 나와서 이제 컷에서 5점 정도 높았고, 이제 2차에서는 감사하게 점수가 잘 나와 주어서 이제 최종에서는 9.6인가 정도 이제 높게 합격을 해서, 서울이 올해부터 등수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작년까지는 등수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10등으로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수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일단 면접에서는 1.23 정도 깎였고, 수업 실현에서 1.4,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지도안에서는 1.47 이렇게 깎여서 총 정확하게 5점을 깎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부 전략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수기도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사실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해라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됐었다라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이따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N수생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4학년 때는 사실 공부를 안 하고 한번 이제 관광이라고 하죠. 이제 시험을 이제 보러 한번 갔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광탈을 당하고, 이제 졸업 후에 19년 2월부터 4년 동안 공부를 했었어요. 4년간 올인을 했었어요. 한 번도 기간제나 시간 강사의 경험 없이 이제 공부를 했었고, 이게 진짜 말이 4년이지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생산적인 일도 안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탈을 하고 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체력적으로도 선생님들이 좀 보완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드셨으면 좋겠고, 일단 특학 같은 경우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좀 바빠서 이렇게 잘 만들지는 못했지만, 지금 저는 특학을 항상 매년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이제 서브노트인데, 혹시라도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특수교사를 꿈꾸며라는 카페에 서울 N수생 합격생입니다 하고 글을 올려놨어요. 거기로 이제 쪽지를 보내주시면 이제 메일로 이 PDF를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이따가 궁금하시면 나와서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손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손으로 작성을 하고, 기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분홍색 형광펜이나 분홍색 펜으로 기출 문구, 중요한 문구들을 그대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좀 약간 강론의 문구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강론 같은 문구가 어려운 문구가 있을 때 기출에서 그거를 쉽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가성비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거를 기출 문구로 그대로 옮겨 적어놓고 그 문구로 저는 외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특학 같은 경우는 이 서브를 작성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스트잇 보이시나? 여기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서, 이거는 이제 끝까지 외워지지 않는 것들, 근데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해서 이거를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암기는 무조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상반기에 막 선생님들이 암기를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막 지금부터 백지 인출을 하는데 잘 안 나오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라는 이런 고민들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상반기 때는 무조건 이해하고 기본 이론서 같은 거를 되게 꼼꼼히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고 이제 7, 8월 문풀부터 그 문풀 순서에 맞게 일주일 내내 그 강의만 암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총론, 점자, 수어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선은 법, 총론은 무조건 통암기이신 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TO가 일단 우선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법, 총론에서는 진짜 한 문제도 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암기를 하셔야 하고, 저도 감사하게 이제 올해 시험에서 법 총론에서는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진짜 달달달달 암기를 해서 하반기에는 툭 치면 진짜 통문장으로 내뱉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엄청 독하게 암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은 잘 외워지진 않아요. 근데 하반기에 계속 반복을 할수록 외워지는 부분도 있고 또 안 외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외운 부분은 잘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외워지는 부분 위주로 하반기에는 포스트잇이든 아니면 뭐 이제 형광펜이든 선생님들 이제 편하신 방법대로 좀 표시를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 총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상반기 때는 각 1시간 정도씩 할애를 하고,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좀 시간을 점차 이제 줄여서 30분 내외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자 수어 이것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번에 점자 같은 경우는 중등에서 뭐 영어 그리고 약자, 약어, 뭐 물음표? 느낌표인가? 문장 기호까지 전부 다 나왔었어요. 그 한 문제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거 없이 나는 한글만 봐야지, 나는 약어만 봐야지 하는 거 없이 문장 부호까지 깔끔하게 다 외워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저는 여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시나? 이렇게 점자면 점자 약간,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기출 표시 무조건 이것도 분홍색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짜투리 시간, 밥 먹는 시간이라던가, 이제 저는 이제 노량진 직강을 다닐 때 1시간 정도 편도로 이제 소요가 돼서 그 시간에 항상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 보고 밥 먹을 때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갈 때 걸어 다니면서도 이거를 항상 활용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약간 이제 기본 교육과정이랑 공통교육과정을 중등 같은 경우는 이거를 봐야 되나 버려야 되나라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실 거예요. 특히 이제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하반기까지 이제 계속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TO가 솔직히 많았을 때는 이 문제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와봤자 한 문제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시간 대비 효용이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좀 이제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TO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기를 하면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좀 이제 대표적인 기출 위주로, 특히 초등에서 나왔던 기출 위주로 중등 선생님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강사님을 이제 채탈 후에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특학 강사님들이 이제 노량진에 몇 분 계시죠. 되게 좀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가르치는 내용은 기출을 기반해서 가르치니까 다른 강사님 분들도 다들 이제 잘 가르치시고 뭐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 그런 게 없는데, 저는 일단 2가지로 이제 선생님을 택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는 좀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택했어요. 저는 좀 감정적인 스타일이라서 막 저를 좀, 제가 이제 어떤 고민 상담을 했을 때 아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해주는 강사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그 강사님을 선택하는 게 맞지만, 저는 이제 채탈하고 나서 진짜 제가 그때
0.3점으로 소수점 채탈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너무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선생님 카페에 엄청 길게 댓글을 달아서 상담하고 싶다. 이번에 채탈자인데 상담을 받고 싶다. 대면으로 해가지고 그 주말에 바로 이제 학원을 나와서 상담을 받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강의를 끊어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진짜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직강에 오면서도 거의 매주 막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상담도 하고 막 질문도 좀 강사님이 좀 귀찮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사소한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상반기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좀 찾아보기도 하고 강론서를 보기도 하고 하지만 하반기 때는 좀 심리적으로 계속 촉박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지금 저것도 해야 되고 난 너무 할 게 많은데 약간 저도 심리적으로 촉박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조차도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강사님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질문도 정말 많이 하고 약간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기출. 이제 저는 이제 강사님 강의를 듣기 전에 기출 어게인 연도별 그거를 그게 이제 좀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오래 했지만 연도별 기출을 제대로 이제 풀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영역별은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 연도별을 꼼꼼하게 풀고 이러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선생님은 이제 기출을 워낙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연도별 기출, 그 기출 어게인 강의를 할 때 다시 한번 문제를 더 꼼꼼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문구들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러면서 연도별 또 영역별이랑 연도별이랑 보면 느낌이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영역별 할 때는 정말 술술 풀렸던 문제가 연도별을 보면은 나 이거 맞았던 문제인데 이때는 틀리고 약간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보완을 하면서 기출을 정말 많이 풀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문풀 7, 8월 달에 할 때 그때도 강사님은 정말 말 그대로 기출 변형이잖아요. 진짜 그 객관식이든 이제 우리가 서답형 문제든 이제 기출에 나왔던 그 문항 그대로를 가지고 재구성을 하세요. 그래서 기출의 답을 풀었었더라도 그 문항을 다시 보면은 이제 기출 주변 문장들까지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하는 게 스터디를 해야 되냐? 아니면 스터디를 하지 말아야 되냐? 약간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선 저는 1차 때 스터디를 제대로 한 거는 법총론, 점자, 밴드 스터디.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전공이나 교육학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혼자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제 밴드 스터디 활용은 정말 추천드리는 게 사실 이제 법총론 점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틈틈이 진짜 안 잊혀지도록 봐야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월화수목금토일 그거를 보고 있는데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또 봐야 되나? 오늘 시간 없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은 보지 않고 밴드 스터디만 활용을 해도 밴드 스터디에서 저는 5문제씩 내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 문제만 오늘 내가 이것만 다 외우고 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그것만 봐도 정말 도움이 되니까 이게 저는 채탈하고 나서 3월인가 4월쯤부터 밴드 스터디를 매일매일 했거든요. 시험 직전까지.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외우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스터디를 했었고 그래서 굳이 스터디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를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스터디를 하지 마시고 혼자 공부를 하면 되고 나는 좀 의존적이다. 으쌰으쌰 같이 하면서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좀 점검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싶으면은 스터디를 당연히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활 패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제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게
저는 공부 시간이 뭐 4시간밖에 안 돼요. 5시간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저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과 양은 정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진짜 공부가 잘 되면 7시간, 8시간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사람인지라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1~2시간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으로 체크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오늘 할 계획을 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하자라는 거를 먼저 1일 계획표에 적어놓고 그것만이라도 이제 내가 오늘 하면은 나 오늘 할 일 그래도 다 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쉬고 그럼 다음날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최소한의 양만 적어놨는데 막상 다 끝내고 나니까 한 오후 4~5시밖에 안 됐고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좀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약간 계획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거창하게 써야 되나? 아니면은 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잡아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계획표는 진짜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할 일들을 적어놓는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게. 계획표를 적어놓지 않으면은 중구난방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뭔가 이도저도 안 되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계획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니고 법, 총론, 전공, 교육학 딱 이렇게 4개만 나눠놓고 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총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공은 오늘 뭐 의사소통을 한다. 의사소통을 하면은 뭐 1장부터 3장까지 이 정도의 이제 간략한 것만 적어놓고 그거를 다 하면 이제 체크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막 좀 많이 이제 적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못하는 것들은 체크를 하지 않고 이제 다음 날로 넘겨서 그거를 먼저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양은 이 정도구나라는 게 이제 한 달 정도 해보면은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체력 관리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거창한 건 아니고 저도 정말 체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운동을 맨날 해야지 하는데 작심 3일 하고 끝나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러 갈 때 걷자라는 생각으로 스터디 카페를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이제 갈 때 걸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잡고 거기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한 2~3번씩 하는 식으로 이제 좀 그렇게라도 걸으려고 하루에 진짜 10,000보라도 걸으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 혹시 여기 초수분들도 계신가요? 초수분들은 좀 이제 첫 공부를 시작하니까 어떤 분들은 설레임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딱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설레임과 두려움, 근데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이거를 1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초수분들은. 그리고 이제 좀 공부를 재수 이상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 잡혀 있는데 초수분들은 그게 아니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참고하려고 하고 그리고 방향도 막 안 잡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진짜 월별로 뭐 이제 초수 합격 수기나 아니면 이제 재학생 합격 수기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눌 거다 하면은 상반기 때도 한번 보고 하반기 때는 하반기 공부 방법을 한번 보고 아니면은 나는 좀 많이 이제 월별로 볼 거다 그러면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곳에 월별 공부 방법이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매달 보면서 진짜 시험 직전까지 참고하면서 내가 맞게 공부를 하고 있나라는 거를 계속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공부를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도 이제 N수를 했었죠. 그래서 N수는 정말 힘든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불합격 요인을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 떨어졌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시 공부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저는 우선은 그때 떨어졌을 때 저희가 80점이잖아요, 전공이. 그러면은 80점이 뭐 2점, 4점으로 나뉜다고는 하지만 그 2점, 4점 안에서도 사실 1점씩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80점을 다 분석을 했었어요. 여기서 청각장애가 몇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몇 문제를 틀렸고, 시각장애는 몇 문제가 나왔는데 몇 문제를 틀렸고, 이러면서 내가 자신 있는 장애 영역과 자신 없는 장애 영역, 특히 저는 학습장애를 정말 못했거든요. 진짜 학습장애가 봐도 어렵고 진짜 이러다가 내가 학습장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학습장애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거를 사실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편식하지 말아라, 공부할 때. 내가 자신 있는 장애 영역만 하고 자신 없는 장애 영역은 좀 버리고, 막 특수교육공학이라든지 뭐 행동수정 같은 경우, 의사소통장애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적당히만 보고 넘어가던가, 아니면은 특히 진단평가, 전환교육 이런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환교육이 요즘 좀 지역 쪽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한 문제씩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진짜 편식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더 보완하자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좀 힘든 게 TO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작년에 최탈을 하고 나서 공부를 그냥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이제 했지만 그래도 나는 최탈 경험이 있으니까 올해 한 번 더 하면은 붙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티오가 나오고 아니야, 우리는 가티오에서 항상 많이 늘어나니까 또 위안을 삼고, 근데 찐티오가 나오고 멘탈이 무너졌죠. 진짜 정말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되고, 내가 그때 붙었어야 했는데, 진짜 내가 그때 붙었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정말 많이 울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그래도 긍정적으로 내가 올해 떨어지더라도 내가 공부한 거는 정말 어디 가지 않을 거고 이거는 나에게 좋은 밑거름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고, 근데 이게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합격할 거라는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정말 확신도 없었고, 제가 계속 이제 경기를 준비했었는데 올해는 서울을 본 게 합격을 둘째 치고 맨날 이제 본가가 서울인데 경기도 가서 시험 보고 이게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냥 어차피 이제 뭐 안 될 거 시험이라도 가까운 데서 보자,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 이제 서울을 봤었어요. 차비도 아깝고 숙박비도 아깝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그렇게 이제 시험을 받고, 진짜 이게 TO가 진짜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 선택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TO가 많을 때야 이제 소신 지원하세요, 무조건 이제 소신 지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붙고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합격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자유고, 이제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5등 안으로 합격할 거다. TO가 낮아져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 물론 5명 이상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합격을 했을 때는 저도 정말 너무 놀랐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2차는 사실 지금은 1차 공부가 우선이라서 2차는 기회 들어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2차 준비를 바로 하셔야 돼요. 저는 올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붙을 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정말 놀았어요. 그냥 어차피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공부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나 뭐 기간제 자소서 쓰는 법 찾아보고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그러기 탱작탱작 놀다가 그래 그래도 점수나 확인을 해야지 하고 확인을 했는데 이제 딱 떡하니 합격이 되어 있었고 또 올해는 3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시험을 이제 볼 때 그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근데 제가 서울 준비 경험도 없고 그리고 서울은 막 카더라 하는 게 막 면접에서 뭐 10점씩 깎는다더라 무슨 뭐 수업이 45점이라서 뭐 어디서 뭐 그렇게 깎는다더라 이런 소리가 정말 많이 들려와서 그래서 제가 아 진짜 나 어떡하냐 진짜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랑 문제 유형이 많이 달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우선은 이제 수업 시련 같은 경우는 서울은 지도안을 써요. 그래서 지도안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다 같이 쓰고 12시부터 이제 1번이 들어가는 순서예요. 그래서 사실 수업 시련 같은 경우는 생각할 시간이 최소 2시간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의 좀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경기에 비해서. 경기는 25분 구상 후 바로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15명이 이제 평가실에 같이 들어가는데 저는 15번이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5시 반까지 그냥 이러고 혼자 이제 가만히 있고 머릿속으로는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고 진짜 막 있다가 7시간 반을 그러니까 기다린 거죠. 7시간 반 동안 진짜 막 미치겠고 몸도 미치겠고 막 진짜 얼굴은 점점 이제 초췌해가고 막 이제 막 뛰어내리고 싶고 막 그랬는데 진짜 중간중간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이제 화장실을 가면서 2차는 화장실을 한 명씩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한 명씩 가서 그 화장실 안에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이렇게 막 슬렁슬렁 막 거리면서 막 연습하고 막 안녕하십니까 뭐 관리번호 30번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제 연습하고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수업은 구상지를 거의 안 보고 했던 것 같아요. 다 이제 거기 그때 가면은 다 대부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면접은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면접을 제가 원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은 추가 질문이 있는데 추가 질문을 읽어주셔요. 근데 제가 연습할 때 매번 이제 생각을 하다가 추가 질문을 까먹었었어요. 단 한 차례도 이 추가 질문을 제대로 기억해서 답변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죄송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도 되는데 이거를 뭐 이제 어떤 감독관님은 뭐 어떤 평가관님은 뭐 해주신다 아니면 안 해주신다 약간 이런 것도 말이 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걱정을 했는데 이제 추가 질문을 읽을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천천히 귀에 쏙쏙 박히게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추가 질문 자체가 길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런 상황 없이 잘 이제 넘어갔는데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고 진짜 내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 같아도 자신감 있게 나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 내 말이 무조건 맞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은 가지수가 다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가지수를 다 챙기셔야 돼요. 이번에 구상형 1번에서 8가지인가?가 나왔어요. 근데 8가지를 말하시오 이게 아니라 이 3가지와 이 3가지를 말하시고 이거에 대한 2가지를 말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총 8가지를 이제 답변을 해야 했었어요. 그러면은 딱딱딱 구조화해서 가지수를 정확하게 첫째 무엇, 둘째 무엇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갈씩 답변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저도 이제 딱 갔는데 생각보다 이 평가관 분들이랑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싹싹싹싹 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체크를 하시는 것 같고 막 뭐를 쓰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신경 안 쓰이는데 이게 진짜로 평가관 분들이 포지션을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답변을 제가 하고 있을 때 고개를 막 갸우뚱갸우뚱 하시면서 약간 되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듯한 그런 이제 제스처를 표현을 해서 저는 진짜 정말 무서웠어요. 그게 나 면접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10점 이상 깎이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부담감과 해가지고 근데 멘탈 진짜 꽉 잡고 진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서에도 되게 막 예민하시더라고요. 뭐 1번이 뭐 수업 시간이든 면접이든 1번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은 뭐 마지막 번호가 좋은 점수를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순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게 저는 이제 15번이었다고 했잖아요. 저랑 이번에 같이 합격하신 선생님이 있는데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이분도 합격을 하셨는데 이분은 1번이셨어요. 수업 시간에서. 근데 이분은 만점 받으셨어요. 저도 이제 1.4점 깎였고, 그러니까 순서와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끝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